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편하게 차 한잔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예. 이번 선거 왜 출마하시게 되셨나요? 서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크고 자란 곳입니다. 여러 가지 추억들이 제게 다 남아 있어요. 네. 물고기 잡으러 돌아다니고, 동네 네네. 근처에 또 잠자리, 개구리 잡으러 돌아다니고, 우리 동네 주변에 빨래터도 있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거의 야산 주변에 야산이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개발이 안 된 네.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개발이 되기 시작했죠. 네. 그게 이제 저도 눈으로 보면서 그 바로 옆에 서대구 산단 네네. 이 개발되는 그런 과정도 보고요. 또 그때 당시에 도로도 새로 놓이고 큰 도로가 예를 들면 서대구로 같은 것들이 7호 광장까지 쭉 놓였죠. 네. 그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저희 친구들하고 그 도로 위에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그러시군요. 놀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큼 서구가 제게는 특별한 네.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제게 담겨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이후에도 저희 모친과 같이 또 저희 가족들 같이 살고 있고요. 현재도요? 예, 지금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구구청장으로 또 네. 근무하게 된 것이 또 지금 이렇게 출마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사랑하는 서구다 보니 네. 과거의 서구는 참 잘 나갔습니다. 87년도에만 해도 60만이 넘는 교대구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16만 조금 넘습니다. 그만큼 쭈그러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과거 서구의 위상을 네. 되찾고 또 다시 서구가 대구의 중심으로 네. 우뚝 서는데 제가 한번 앞장서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서구의 변천사를 이제 체감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서구가 지금 대구 중에서 가장 네. 낙후된 지역이다. 이 평가는 동의하시나요? 낙후라는 단어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신가요? 저는 낙후라기보다는 저평가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시대적 변화를 네. 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청년들이 떠나가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점점점 더 빨리 노령화가 됐어요. 노령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상 서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25%가 넘어요. 초고령 사회를 훨씬 지난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활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좀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서구가 이제 구도심 속에 있으면서 네. 노후주택이 많은 것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낙후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네. 그만큼 아닙니다. 저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저평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그 서구가 저평가 받는 이유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과거에 머물렀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서구는 염색 산단, 네. 서대구 산단을 중심으로 대구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디지털 산업화되고 첨단 산업화 이렇게 막 바뀌어갔죠. 네. 그런 과정에서 산업 혁신, 산업 구조 혁신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자꾸 부족해지죠. 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청년들이 떠납니다. 또 청년들이 떠나다 보니까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서구가 발전이라든가 변화에 뛰어넘지 못하고 정체돼 버렸다. 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후보님께서 서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예, 근데 일각에서는 서구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1980년대 예. 염색과 어떤 그런 산업이 이제 활황하던 그 그렇죠. 시기가 골든타임이었다. 예, 이미 예. 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골든타임이 이제 다시 오고 있다. 보고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도심에 인접해 있다 하는 거예요. 네네. 도심이 어느 정도 인접해 있느냐. 지금 아까
염색 산단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고 네. 악취에 대한 문제 현안으로 언급이 됩니다만은 염색 산단의 기준을 봐도요. 예를 들어 중앙로역에서 염색 산단까지 한 4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그리고 서구 관내에 비산동이 있습니다. 네네. 비산동에서 중앙로역까지 1.3km입니다. 직선거리로. 네. 그만큼 가까워요. 그만큼 서구가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거기에는 가능성과 잠재력 네. 충분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년이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세계가 또 국내외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트렌드를 보면은 인구가 증가가 둔화되는 지역이 네. 그렇게 되면 도시가 확장을 멈추게 됩니다. 네. 도시가 확장이 멈춘 지역에서는 구도심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그런 흐름들이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서구에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서대구역 개발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 서대구역은 특별한 역입니다. 경부선의 KTX 역이고요. 여기 KTX가 쓰는 역이고 또 방역철도가 다니고 있는 역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산업선 철도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또 달빛철도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공항철도도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도시철도 5호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여긴 서대구역은 정말 보통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머물 수 있는 네. 그런 역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느냐. 이게 이제 서구가 다시 골든타임으로 다가와서 네. 우리 서구가 발전할 수 있는 깃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서구는 골든타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저는 다가오고 그렇게 있다.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구의 현안들을 좀 짚어보죠. 지금 서구는 염색 산단도 그렇고 어떤 비산동이나 이쪽에 악취 문제가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 예.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좀 차별화된 공약을 내놓으셨어요. 어떤 예. 내용입니까?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주민 생활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서구가 이렇게 악취 문제가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환경기초 시설들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기초 시설에 아주 가까운 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체감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 네. 이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 감독, 단속을 강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꾸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꾸준한 시설 투자가 네.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상리 음식물 처리장입니다. 네. 여러 시설 중에서 상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이 가장 악취가 좀 많이 나는 시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시설이 지금 사용연한이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은 폐쇄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환경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큰 기업하고 네. 이 부분을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시장님이 취임하시게 되면은 네.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네. 적극적으로 또 논의하고 또 건의도 하고 추진도 하고 네. 시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최근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 이상의 기준으로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 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네. 추진되기 때문에 제한이나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담아서 또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네. 훨씬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도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악취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네. 보고 저는 구청장이 된다면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여러 실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색 산단 얘기 조금 더 여쭤보고 예, 싶은데 예. 대구시에서 2030년까지 군위로 이전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네. 좀 가능하시다고 보시나요? 염색 산단 이전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아주 종합적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또 도시계획 네. 파트 이런 부분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국장님과 또 주무과장님들하고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논의도 하고요. 어느 정도 방향도 좀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야기 드리면 굉장히 긴데 네. 하여튼 염색 산단 이전과 또 서대구 역세권 개발하고도 연계되어 있고요. 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또 매천대교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개설이 우선 돼야 되는데 네. 그 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 위에 염색 산단 폐기물 처리장, 폐수 처리장이 예. 있습니다. 이 폐수 처리장이 있어서 이 폐수 처리장을 옮기려고 하면은 옮긴다는 가정이 들면은 염색 산단의 모든 업체가 가동을 수급을 해야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부터 풀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냥 지금까지 염색 산단이 이전이라고 얘기한 사람 많아요. 네. 오래전부터 했어. 그러나 추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분야, 교통 분야, 교통 분야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 경제국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되고요. 네. 또 도시국에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순서를 어떻게 하면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염색 산단이 이전을 한다는 게 그냥 이전해라고 하면 업체 사장님도 이전할 수 없어요. 사실상 본인들이 돈이 더 든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있든지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네네. 그런 식으로 단계 가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임계점에 가면은 폐수 처리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업체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공동 처리장입니다. 다른 업종들이 들어오고 많이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은 염색 산단 업체 자체에서도 스스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경제 논리로. 네네. 예, 그런 과정에서 염색 산단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연계해서 서대구역하고도 연계돼서 개발이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서구의 골든타임을 되찾기 위해 정말 많은 이 구성을 이제 그리고 계실 텐데,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취임 초기 성과를 보면서 예. 이제 구성의 어떤 방향을 가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취임 1년 안에 이것만은 반드시 바꾸겠다 하는 공약이 있으실까요? 1년 내에 바꿔야 할 게 많지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자면은 저는 악취 문제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 해결, 네, 여기는 시간이 걸리는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사실은 주민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불편해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민의 코높이에 맞는 거예요. 그런 코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 단속 기준, 네. 그리고 그런 관리,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여러 가지 TF를 구성하든지 네. 또 시와 협의하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주민들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체감할 수 있다, 좀 많이 개선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상쾌한 공기를 우리 국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근데 지방선거에 앞서 이제 당장 넘어야 하는 콘산이 당내 경선이잖아요. 이제 권 후보님이 다른 후보에 비해 이거는 차별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서구 관내의 여러 문제점과 현황들을 저보다 잘 아는 후보는 없을 겁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바로 시행착오 없이 바로 현안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 업무 추진하면서 현황도 파악하고 여러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속도도 늦어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바로 일할 수 있는 준비된 구청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안정적인 구정 운영, 네. 그 다음에 주민 화합에 있어서 제가 책임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주민 통합, 주민 소통, 여기에 정말 중요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선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마음의 골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의 골들을 하나로 묶고 한 마음으로 서구의 아까 말씀드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묶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임기 4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시간이잖아요. 예, 예. 이제 임기 4년을 마치고 물론 또 도전을 하시겠지만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 제도약을 이루는 제도약 발판을 마련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그런 구청장이었다. 그렇게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대구역 개발, 네. 그리고 임색산단, 서대구 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임색산단과 서대구 산단이 대변역을 주도해서 네. 서구의 제도약을 만들어낸 제도약의 발판을 만든 그런 구청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주민과 늘 소통하는 친근한, 그리고 말이 통하는 구청장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골든타임을 가져오시는 그런 구청장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